안녕하세요. 범죄학 개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 범죄학 원인의 낙인 이론에서 슈어와 키슈,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슈어는 어떤 내용을 주장했고, 키슈, 또 포스트 모던 이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슈어는 1차적으로, 1차적 이탈과 2차적 일탈을 주장을 했는데, 1차적으로 도덕적 사회 규범을 위반하여 낙인이 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주변 사람에 의한 낙인으로 인한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낙인 순서 과정을 부정하였습니다. 원래 1차적 이탈이 있고 또 2차적 이탈로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 과정을 부정하였고,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2차적 일탈에 따른 낙인은 주위에서 낙인을 찍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에게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루어진다. 1차적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다면 이러한 낙인은 주위에서 낙인을 찍지 않더라도 스스로 낙인을 찍은다. 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밖에 안 돼.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가 낙인을 찍는 것.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 거에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슈어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큐슈는 일탈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에 의한 선별 과정이고 일탈로 규정되어 처벌받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과 상자에 사고가 많습니다. 이 사과가 있다면 어떤 사과가 먹을 만한 사과인지 선별을 거치게 됩니다. 선별. 못 먹는 건 버리겠다, 그죠? 선별. 일탈자로 된다는 것은 선별 과정의 탈락자, 탈락자고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선별 과정, 의 키슈는 선별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일탈이 당연하다고 보기죠. 처벌받는, 너는 혼 좀 나야 되는 그런 과정, 당연한 과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키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키슈가 주장한 이탈 이론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러한 낙인이 나오고 일탈이 나올까? 즉, 포스터 모던 이론에 대한 사고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스터 모던 사고는 다양한 형태의 이론화를 포함하고 그중 몇몇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과학적인 방법의 가정과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다 비판적이고 비난적으로 본다. 근본적으로 포스트 모던 사고는 지식과 진보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국가의 개입, 과학적인 합리성에 대한 계몽주의 신념을 거부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사고란 거는 국가 개입하지 마라. 국가 필요 없다. 또 과학적인 합리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신념, 이성에 대한 신념, 이걸 거부한다. 아주 보면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편하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사회와 범죄와 법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근대 사회 세계의 규칙들인 인공적인 언어적 구성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에게 진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적 조사가 실제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기반하에 통합된 통제체제와 강압, 문화적 조작을 통해서 영속되는 제도로서 근대 법과 국가를 드러내고 반박하고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문화와 법,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거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이러한 포스트 모던 이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자신들 중심으로 범죄와 법을 규정하고 싶어 한다. 당신들이 만든 법, 당신들이 통제하려고 만든 국가, 우리는 거부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공정성이나 타당성과는 거리가 멀고 합리적 이성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다 잘못됐다. 이건 모더니즘 사상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 한다. 전부 다 잘못되어 있고 옳지 않다. 너희들 권력자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만든 게 국가고 이 사회와 규칙들이다. 자,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면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 운동이 일어났고 여성 운동이 일어났고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났고 제3세계 운동 등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해체, 후기 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합니다. 서구에서는 근대 혹은 모던 시대로 하면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중심주의 시대를 모더니즘이라 합니다. 종교나 외적 힘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던 계몽사상은 합리적 사고를 중시했으나 지나친 객관적 주장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하이데거, 실전주의를 거친 후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제이 대리이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어떤 단기,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루어집니다. 엠푸코, 라강, 리오타르에 이르러 계몽주의 이후 서구의 합리주의를 되돌아보며 하나의 논리가 서기 위해 어떻게 반대 논리에 억압해 왔는지 드러냅니다. 데리다는 어떻게 말하기가 글쓰기에 억압했고
이성이 감성을, 백인이 흑인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는지 이분법을 해체시켜 보여주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지식이 권력에 대항해왔다는 계몽주의 후 발전 논리의 허상을 보여주고, 지식과 권력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 새로운 시각이죠. 새로운 표현. 둘 다 인간의 내재된 본능으로 권력은 위에서 갑이 아니라 권력은 밑으로부터 생겨나는 생산이어서 이성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라강은 데카르트의 합리적 절대 자아의 반기를 들고 프로이트를 귀환시켜 주체를 해체합니다. 이 주체는 상상계와 상징계로 되어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이성에는 환상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리오타르 역시 수금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합리주의의 도그마를 해체합니다. 따라서 철학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도그마에 대한 반기였습니다. 반기를, 즉 모더니즘에 대한 반기. 문화예술의 경우는 시기 구분을 좀 더 세분화됩니다. 19세기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은 모더니즘으로 옮겨졌고 이는 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옮겨졌죠. 사실주의의 대상은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재현에 대한 믿음으로 미술에 대한 원근법을 중시하고 어떻게 하면 실물처럼 그릴까 고심을 했습니다. 문학에서는 저자가 객관적인 실제를 그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줄거리가 인물을 조정하여 원근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사실주의는 20세기에 들어 베르그송의 시간의 철학, 실존주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 객관 진리, 단 하나의 재현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도 미술에서는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되어 입체파 등 구상보다 추상으로 옮아가고 문학에서는 저자의 서술 대신 인물의 서술인 독백 형식으로 나옵니다. 모더니즘은 혁신이었으나 역설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재현에 대한 회의로 개성 대신에 신화와 전통 등 보편성을 중시했고 피카소, 프루스트, 포크너, 조이스 등 거장을 낳았으나 난해하고 추상적인 기법으로 대중과 유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음성을 되찾고 대중과 친근해하면서 이러한 또 다른 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철학에서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 상황이 반발의 측면에서 강하지만 예술에서는 연속 측면도 함께 지닙니다. 비록 이성과 보편성에 의지했지만 이미 재현에 대한 회의가 모더니즘, 즉 현대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에서는 추상 대신에 대중성을 띄우고 다시 구상이 등장했고 그런데 팝아트처럼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찍어 다르게 반복하기를 선보이는 경우 모나리자 등 친숙하고 고유한 원본을 패러디하여 다양한 재현들을 선보이는 경우 예술가의 권한을 축소한 미니멀 아트, 미니어튜르 등
단 하나의 절대 재현을 거부합니다. 문학에서는 인물의 독백이 사라지고 다시 저자가 등장하는데 더 이상 19세기 사실주의와 같은 절대 재현을 못합니다. 작가가 자신의 서술을 되돌아보고 의심하는 자의 서술, 자의식적 서술, 메타픽션, 현실과 허구의 경계와 와해, 인물과 독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열린 소설, 모두가 그대로 허구가 되는 뉴 저널리즘, 작가의 권한을 미니멀리즘 기법으로 씁니다. 영어와 영국 역시 사실주의적 패러디로서 환상적 기법, 자의식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무용에서는 토시즈를 신었던 19세기에 의해서 토시즈를 신지 않은 다시 운동화를 신는 포스트 모던 댄스로 대중성과 개성이 중요시됩니다. 서사, 기호학 등 비평 이론의 경계와에는 공연 예술에서 탈장르로 나타납니다. 포스트 모던 건축은 기능주의적이고 중앙 직관적인 밋밋한 건축에서 장식과 열린 공간을 중요시하고 분산적이며 옛것의 현대를 접한 패러디가 유형에 있습니다.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키포인트 나왔죠?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 절대 이념을 거부했기에 탈이념, 새로운 여기 현대의 이념을 탈하는 탈이념 시대의 정치 이론을 낳습니다. 또한 후기 산업시대의 문화 논리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산업사회는 분업과 대량 생산으로 수요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서비스 산업 등 정보화 시대에 이르면 공급이 넘치고 수요는 광고와 패션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추겨집니다. 빗나간 소비사회는 때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험적이고 궁극적인 측면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이념, 광고와 패션에 의한 소비문화, 새로운 사회 정치 현상은 한국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술, 건축, 무용, 연극에서 실험과 저항이 맞물려 왔고 1980년도 말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문민정부의 출현, 한국 문학과 예술에도 포스트 모던 바람이 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현대는 서열에 비하여 짧고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식과 기술산업 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유럽과 한국 사회를 똑같이 볼 수 없는 여러 상황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쇼와 키쇼, 포스트 모더니즘, 탈이념.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쇼어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낙인을 찍어버린다. 즉, 2차적 이탈로 이런 낙인 과정을 부정하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낙인을 찍는다. 이게 키포인트이죠? 스스로가 자신에게 낙인을 찍는다. Sure. 키슈의 주장은 선별 과정이라고 하죠. 선별 과정. 여기가
낙인 이론의 키포인트다. 포스트 모더니즘 탈이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 자의를 중심으로 범죄와 법을 규정하고 집행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객관적 공정성, 타당성과 거리가 멀고 회의를 내포하죠. 회의를 내포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자율, 탈이념, 대중성. 정리합니다. 슈어는 스스로가 자신을 낙인을 찍는다. 키슈는 선별 과정. 포스트 모더니즘은 회의 중심, 회의성, 탈이념. 그래서 이성 합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는 사상입니다. 즉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이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